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대기업 회장의 참회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내 손주를 버린 거였단 말이야? 73세 윤재원 회장은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10년 전 죽은 아들이 남긴 새 쌍둥이. 그 아이들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묘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소녀. 죽은 아들과 똑같이 닮은 그 얼굴.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 아버지 제사 드리러 왔어요. 이름은 윤지우예요. 대기업 회장의 자리에서도 막대한 재산 앞에서도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버렸던 새 손주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할아버지는 손주들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어느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공원 묘지. 이곳에 윤재원 회장이 검은 우산을 받쳐 들고 나타났습니다. 73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10년 동안 매년 이맘때면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그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윤지우의 묘. 재원은 우산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73세의 대기업 회장이 진흙 묻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또 왔다. 10년째 이렇게 찾아오는데 넌 아빠를 용서했을까? 비가 조금씩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재원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돌. 그 속에 자신의 외아들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젠 지겹지? 아빠도 알아.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보다 지난 10년 동안 흘린 눈물이 더 많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빠는 정말 화가 났었어. 넌 재벌가의 외아들이었고 아빠는 내게 최고의 짝을 찾아주고 싶었거든. 명문가 딸, 좋은 집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 재원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넌 그 평범한 여자를 사랑한다고 했지. 식당 종업원이라고 했지. 아빠는 그게 너무 못마땅했어. 그래서 반대했고 너희를 갈라놓으려고 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국 넌 집을 나갔지. 아버지가 인정 못하시면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나갔어.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 지우야. 재원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지. 내가 그 여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병원에서 본 아들의 마지막 모습. 차가워진 손. 영영 감기지 않을 눈.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재원이 오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3명의 젊은이가 꽃다발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서로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운데 서 있는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재원은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얼굴. 눈매, 코, 입매, 미소. 모든 것이 죽은 아들 지우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똑같았습니다.
새 젊은이도 재현을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가운데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먼저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재현은 말을 잃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아이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제사 지내고 갈게요. 방해해서 죄송해요. 재현은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세 젊은이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녀는 말을 잠시 멈추었다가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저희 아버지, 여기 계세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여자아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꽃다발을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리러 왔어요. 저희 아버지 이름은 윤지우예요. 재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윤지우라고 했어? 네. 여자아이가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지우와 닮아 있어서 재현은 순간 지우가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새 쌍둥이예요. 저는 김하늘이고요. 이쪽은 제 동생 김아람이고 이쪽은 김하진이에요. 하늘이 양옆의 남자아이들을 가리켰습니다. 하람과 하진도 각각 꽃을 놓으며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재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우의 묘 앞에서 자신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다. 그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잠깐만요. 재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묻힌 분이 당신들 아버지라고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에. 10년 전. 재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0년 전이면 지우가 죽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우의 자식이라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오? 하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도 그때 같이 돌아가셨어요. 같은 사고로. 재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정말 지우와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나이가 몇 살이요? 23이요. 23. 계산이 맞았습니다. 지우가 집을 나간 것이 13년 전. 이 아이들이 태어난 것은 그 직후였을 것입니다. 재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지우이. 하늘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지우요? 아버지 이름. 혹시 아버지를 아셨어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람이 형을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저분 혹시? 하진도 뭔가 눈치챈 듯 재현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지인이세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윤지우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당신들 할아버지란 말이요. 새 쌍둥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하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오. 나는 당신들이 있는 줄도 몰랐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네 사람은 묘비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재현은 손주들은 처음 보는 할아버지를. 하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안 계신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시설 선생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친척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를 시설에 맡기셨다고. 재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설? 당신들이 시설에서 자랐단 말이오?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푸른 소망의 집이라고 보육시설이에요. 거기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있었어요. 하진이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 시설은 좋은 곳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시설도 깨끗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셨고, 재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손주들이 재벌가의 적통 혈육들이 시설에서 자랐다니.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어? 하늘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에요. 사회복지학과요.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저는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해요. 하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하면서 검정고시 공부 중이에요. 하진이 덧붙였습니다.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하늘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름이 하늘이라고 했지? 네.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소? 왜 나를 찾지 않았소? 하늘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가 계신 줄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시설에서는 친척이 없다고. 시설에서? 누가 당신들을 시설에 보냈어? 누가? 재현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늘이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람이 누나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돌이 되기 전에 시설에 맡겨졌대요. 그 후로 쭉 거기서 자랐고요. 재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누가 감히 내 손주들을. 그때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설 운영비는 계속 나왔어요. 누군가 후원을 해주셨대요. 그 덕분에 저희가 굶지 않고 학교도 다닐 수 있었고. 후원? 누가 후원을 했다는 거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익명 후원이라고 해서. 재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우가 죽었는데 누가 이 아이들을 후원했단 말입니까? 당신들 정말 지우의 자식이 맞소? 하늘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시설에 있을 때 선생님이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 사진이래요.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녀가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윤지우.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가 불러온 여자가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우. 재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이었구나. 하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희 할아버지가 맞으세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윤재현이요. 한성그룹 회장이고 지우의 아버지요. 새 쌍둥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성그룹이요? 그 대기업? 재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대기업 회장이지. 하지만 뭐가 좋소? 내 아들도 지키지 못하고 손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이 한심한 할아버지가.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73세의 노인이 20대 손주들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할아버지가 너무 무능했소. 하늘이 황급히 재현을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할아버지가 왜 무릎을 꿇으세요? 나는 당신들 할아버지 자격이 없소. 재현은 흐느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묘지는 점점 더 축축해졌습니다. 하늘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요? 여기서는 너무 춥잖아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의 따뜻한 손길. 그 손길이 마치 지우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재현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비서 박성호를 불렀습니다. 성호. 네, 회장님. 50대의 박성호는 재현의 20년 지기 비서였습니다.
그는 재현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사해야 할 게 있네. 말씀하십시오. 재현은 하늘이 준 사진과 그들의 정보를 건넸습니다. 이 3명. 김하늘, 김아람, 김하진. 모든 걸 조사해 주게. 태어난 곳, 자란 곳, 지금 사는 곳, 하는 일. 모든 것을. 성호는 사진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여자아이. 도련님을 닮았습니다. 그래.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의 아이들이네. 새 쌍둥이라고 하더군. 도련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성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도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이야기는 없었는데요. 나도 몰랐네. 오늘 묘지에서 처음 만났어.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설에서 자랐다고 하더군. 푸른 소망의 집이라는 곳에서.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호가 나가려는데 재현이 다시 불렀습니다. 성호. 네, 회장님. 그때. 10년 전 그때 지우가 죽고 난 후에 우리가 뭘 처리했었나? 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병원비, 장례 절차, 묘지 구입. 그리고.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분의 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얼마를 줬지? 5억 원이었습니다. 재현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5억. 참 많이 줬다고 생각했었지. 하지만 그 여자에게 새 쌍둥이가 있었다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부족했어. 한참 부족했지. 이틀 후 성호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재현은 급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하늘, 김아람, 김하진. 2002년 3월 15일생. 새 쌍둥이 맞습니다. 성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생 직후 어머니 김민주 씨가 산후조리 중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2013년 4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지. 네. 도련님과 김민주 씨 모두 사망했습니다. 그때 새 아이들의 나이는 11살이었습니다. 재현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린 새 쌍둥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아이들은 김민주 씨의 언니 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도 형편이 어려워서 새 아이를 모두 키울 수 없었나 봅니다. 결국 아이들은 푸른 소망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재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성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푸른 소망의 집은 서울에서도 시설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보통 보육시설보다 3배 이상 운영비가 드는데 왜 그런가?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 후원금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명의로 들어온 돈입니다. 뭐라고?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우가 후원을 했다고? 네. 2013년 1월부터 매달 500만 원씩 자동 이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고 이후에도 계속 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네.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총액이. 성호는 계산했습니다. 약 6억 원 정도 됩니다.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누가 그 돈을 보내고 있단 말인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도련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나가는데 그 계좌를 누가 관리하는지. 재현은 번뜩 깨달았습니다. 민정이다. 네? 내 아내 말이네. 민정이가 알고 있었던 거야. 성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께서요? 그래. 지우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민정이뿐이니까. 재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세. 민정이와 이야기해야겠어.
재원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민정이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당신. 재원이 거실로 들어서자 민정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재원은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뭐요? 민정은 서류를 보지도 않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소?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우의 아이들, 새 쌍둥이가 살아있다는 걸. 민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대답해요. 알고 있었소? 알고 있었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원은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민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우가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전화? 네. 엄마, 나 아빠한테 말 못할 얘기가 있어라고. 그래서 몰래 만났죠. 민정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지우는 제게 새 쌍둥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갓돌이 지난 아기들이었죠.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이 아이들 좀 지켜줘. 아빠는 절대 인정 안 하실 거니까. 내가 뭔가 있으면 이 아이들 좀 부탁해라고. 재원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소? 말할 수 있었겠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반대했는데요? 지우가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건 당신은 지우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아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제가 중재해도 당신은 듣지 않았죠. 민정은 흐느꼈습니다. 그런 당신한테 손주가 있다고 말하면 어떻게 됐겠어요? 당신은 분명히 그 아이들을 버리자고 했겠지.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소. 나라면 그랬을 거요. 그때의 나라면 분명히 그 아이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요.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지우가 죽고 민주 씨도 죽고 그리고 새 아이만 남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래서 당신이 아이들을 시설로 보낸 거요? 아니에요. 민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했어요. 우리가 키우자고 당신을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그 여자 가족들한테 돈 주고 마무리하자고.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다고. 재원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포기했어요. 당신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정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건 했어요. 지우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매달 후원금이 나가도록 자동이체를 걸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시설에 전화해서 아이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했죠. 직접 만나지는 않았소? 만날 수 없었어요. 만나면 제가 그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당신과 싸우게 될 게 뻔했고. 민정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비겁했어요. 손주들을 지키지 못한 비겁한 할머니였죠. 재원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정도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을까. 손주들을 알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미안하오. 재원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아들도 잃고 손주들도 잃게 만들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죽었고 그 아이들은 10년 동안 시설에서 자랐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었던 것들을 하나도 해주지 못했어요.
첫 돌잔치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아무것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재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노인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성호와 함께 푸른 소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3층 건물. 깔끔하게 관리된 정원과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설장 이현숙 원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하늘이 하람이 하지니. 새 쌍둥이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이 원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아이들이요. 하늘이네는 저희 자랑이에요. 세 아이 모두 착하고 성실해서. 그 아이들이 여기 온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재현이 물었습니다. 이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시설에 왔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이 막 들어온 때였어요. 누가 아이들을 데려왔습니까? 이모라고 하시던데요. 김민주 씨의 언니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분이 아이들을 데려오셨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이 원장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새 아이가 이모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모, 우리 언제 집에 가요? 라고 물었는데 이모분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재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이모는 그 후로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까? 처음 1년 동안은 가끔 오셨어요. 하지만 점점 뜸해지더니 3년 전부터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형편이 어려우셨나 봐요. 듣자 하니 남편분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 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특히 하늘이가. 맞이라서 그랬는지 동생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했어요. 세 아이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잘 자랐죠. 하늘이는 공부도 잘하고 동생들 챙기고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이 원장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11살의 새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얼굴이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늘은 두 동생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학교 입학식 때. 다음 사진에서는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 마지막 사진에서는 성인이 된 새 쌍둥이가 학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손주들의 성장 과정. 그가 놓친 10년의 시간들. 첫 돌잔치도 없었고 초등학교 입학식도 함께하지 못했고 사춘기의 고민도 들어주지 못했고 대학 입학의 기쁨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이 원장이 재현을 불렀습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재현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제가 그 아이들의 친할아버지입니다. 네? 이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아이들에게 조부모가 없다고. 저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손주라는 걸. 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주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데려가실 건가요?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받아들일까요? 10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할아버지를. 이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에요. 하지만 상처도 많이 받은 아이들이에요. 상처요? 네, 버려졌다는 상처. 가족이 없다는 외로움.
그런 것들이요. 이 원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가 고등학교 때 제게 물어봤어요. 원장님, 우리한테 정말 가족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삼촌도 이모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라고. 재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우리가 너희 가족이야 라고 했죠. 하늘이는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알아요.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저희한테 잘해주시는 거. 하지만 가끔은 진짜 가족이 그리워요. 할아버지가 계신 친구들이 부러워요 라고. 재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73년을 살아온 대기업 회장이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온 사업가가 손주 이야기를 듣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원장이 재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찾으셨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재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뭡니까? 그 아이들은 누구보다 가족을 원해요. 진짜 가족을. 그날 밤 재현은 서재에 혼자 앉아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3년 전 지우가 3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집에 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김민주. 평범한 옷차림에 수줍은 미소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지우는 민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김민주라고 해요. 민주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재현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명품도 아닌 옷, 화장기 없는 얼굴, 거친 손. 뭐 하는 사람이지? 재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해요. 식당? 무슨 식당? 작은 한식당이에요. 홀서빙하고. 재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우야. 내 아버지. 잠깐 나와봐라. 재현은 지우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아?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야. 그런 내가 식당 종업원을 데려와? 민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저를 진심으로. 닥쳐. 재현은 책상을 쳤습니다. 난 내가 어떤 사람과 사귀든 상관없어. 하지만 결혼은 다르지.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사람이어야 해.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랑? 재현은 비웃었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사니? 결혼은 두 집안이 만나는 거야.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부모는 뭐 하시는 분들이냐? 지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 별것 아니겠지. 아마 평범한 서민이겠지? 그게 뭐가 문제예요? 서민이면 안 되나요? 안 돼.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재벌가의 아들이야. 내 배우자는 너와 어울리는 집안 출신이어야 해. 그래야 우리 회사도 지키고 내 앞날도 밝은 거야. 전 민주를 사랑해요. 그럼 나는 반대한다. 재현은 책상 서랍에서 수표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서 그 여자한테 줘. 그리고 헤어져. 아버지. 안 그러면 넌 이 집에서 나가.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 나는 그 여자를 며느리로 절대 인정 못해. 지우는 수표를 집어 던졌습니다. 저는 민주를 선택하겠어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하시면.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뭐? 저 나갈게요. 이 집에서, 이 가문에서. 모두 나가겠어요. 지우는 서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주의 손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후로 지우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3개월 후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2013년 4월 15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재현은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호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왜 그래? 도련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교통사고요?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민정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우는 어디 있어? 수술실에.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저예요. 재현이 달려갔습니다. 제 아들. 윤지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너무 늦게 오셔서. 뭐? 머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재현이 의사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윤지우 씨는 오후 11시 37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유가족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재현은 의사를 밀치고 수술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지우가 누워 있었습니다. 차가워진 얼굴, 감긴 눈, 하얀 시트로 덮인 몸. 지우야. 재현은 아들을 흔들었습니다. 일어나란 말이야. 하지만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일어나. 재현은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민정도 옆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저 사람 말을 들어줄걸. 사랑한다는데 그냥 인정해 줄걸. 민정은 통곡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반대했어요? 왜?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죽은 아들을 안고 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지우의 소지품을 확인했습니다. 지갑 속에는 민주와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사진 3장. 3명의 아기들. 이게 뭐지? 성호가 사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초음파 사진 같은데요. 새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재현은 얼어붙었습니다. 지우한테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재현은 사진을 구겼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김민주 씨도 같이 사망했습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아마 친척한테 맡겨졌을 겁니다. 재현은 사진을 찢으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아이들 일도 초음파 사진도 모두 비밀로 해. 하지만 회장님, 내 아들은 결혼하지 않았어. 아이도 없었어. 알았나? 성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아빠는 끝까지 내 선택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재현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저 아들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재현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 재현은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 책상 위에 책들. 옷장 속의 옷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재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우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12년 7월 1일. 오늘 민주를 만났다. 그녀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 나는 그녀에게 반했다. 재현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민주와 사귄 지 3개월이 됐다. 아버지한테 소개하고 싶다. 하지만 아버지가 인정해 주실까? 2012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민주한테 프로포즈했다. 그녀가 울면서 좋다고 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2013년 1월 10일. 오늘 아버지한테 민주를 소개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최악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는 내 인생이다. 2013년 1월 20일. 집을 나왔다. 어머니가 우셨다. 미안하다, 엄마. 하지만 나는 민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2013년 2월 14일. 민주가 임신했다. 새 쌍둥이라고 한다. 너무 기쁘다. 아버지한테 알리고 싶지만 아직은 안 될 것 같다. 재현은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13년 3월 1일. 아이들이 태어났다. 하늘이 하람이 하지니 세 아이 모두 건강하다. 나는 아버지가 됐다. 민주는 힘들어했지만 웃고 있다. 2013년 3월 15일. 아이들 첫 돌잔치. 작은 원룸에서 민주와 둘이서만 축하했다. 돈은 없지만 행복하다. 아버지, 제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2013년 4월 1일. 어머니한테 전화했다. 아이들 사진을 보여드렸다. 어머니가 우셨다. 지우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라고 하셨다. 2013년 4월 10일. 돈을 더 벌어야겠다. 아이들 셋을 키우려면 지금 월급으로는 부족하다. 야간 알바를 더 하기로 했다. 2013년 4월 14일. 내일 어머니를 만나기로 했다. 몰래. 아버지 몰래. 어머니께 아이들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게 마지막 일기였습니다. 다음 날 4월 15일. 지우는 죽었습니다. 재현은 일기장을 덮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몰랐어. 내가 그렇게 행복했는지. 내가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 후 10년. 재현은 매년 지우의 기일이 되면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참회했습니다. 하지만 죽은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재현은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더 큰 집을 샀고 더 비싼 차를 샀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지우의 꿈을 꿨습니다. 지우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 선택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재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재현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그리고 10년 후 묘지에서 새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선물. 재현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주일 후 재현은 손주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하늘 하람 하지는 어색한 표정으로 현관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저택, 넓은 정원, 분수대. 그들이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성호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 쌍둥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그들이 살던 원룸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재현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편하게 만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앉아라. 편하게. 재원은 손주들을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10년이나. 10년 동안 너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다.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 지우는 내 아들이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손주들이야. 내가 마땅히 지켜줬어야 했는데.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설에서 자라게 했다. 부모님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 없이 혼자 자라게 했다. 하람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괜찮았어요. 괜찮을 리가 없지. 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첫 돌잔치도 입학식도 졸업식도 할아버지가 다 놓쳤구나. 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저희가 있는 줄 모르셨잖아요. 아니다. 재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았어야 했어. 너희 아버지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인정했어야 했어. 그랬으면 너희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을 거야. 재원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내가 맞이지? 네. 고생 많았구나. 동생들 챙기느라. 하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재원은 하늘의 손을 잡았습니다. 11살 아이가 동생 둘을 챙기며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할아버지가 함께 있었어야 했는데. 하늘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울어라. 그동안 참았던 거 다 울어라. 재원도 함께 울었습니다. 하람과 하진도 울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잠시 후 민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애들아. 할머니야. 민정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늘이 일어나 민정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할머니가 너무 미안해. 민정은 하늘을 꼭 안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를 닮았구나. 정말 많이 닮았어. 할머니도 저희를 아셨어요? 하람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 너희가 시설에 있다는 것도 잘 자라고 있다는 것도.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하진이 물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용기가 없었어. 너희를 만나면 데려오고 싶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할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어. 할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세 손주들을 차례로 안았습니다. 하늘, 하람, 하진. 모두 지우를 닮았습니다. 특히 하늘은 지우의 눈매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민정이 말했습니다.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지. 그리고 너희를 무척 사랑했어. 정말이에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너희 아버지를 봤을 때 너희 사진을 보여줬거든. 그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민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어요? 라고 했어. 하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 아버지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너희 아버지도 그랬을 거야. 너희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을 거야. 재원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반대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는 편하게 살지 못했어. 재원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우의 지갑에서 나온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너희 초음파 사진이야. 너희 아버지가 가지고 다녔던 거지.
하늘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저희예요? 그래. 새 쌍둥이.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픔 속의 미소였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너희를 지키려고 했어. 사고 나기 전날까지도 야간 알바를 했대. 너희 분유값 벌려고. 하람이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였어.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현은 새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신할게. 너희 아버지가 못다한 사랑. 할아버지가 대신 줄게. 할아버지. 이제부터 우리 가족이 되자. 진짜 가족.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며칠 후 민정이 재현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와봐요. 왜 그래? 민정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지우가 남긴 거예요. 사고 나기 전에 제게 맡겼던 거. 이게 뭔데? 재현이 상자를 열자 안에는 봉투 하나와 USB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재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지우가 쓴 거요? 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제게 줬어요. 엄마 만약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아버지한테 전해줘라고.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우의 손글씨였습니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제 선택을 반대한 것도 모두 이해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셨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아버지, 저는 이미 최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주와 함께 그리고 새 아이들과 함께.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큰 집에 살지 않아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제 옆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버지, 제게는 3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하늘이, 하람이, 하진이. 모두 제 보물이자 제 인생의 의미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아이들만큼은 사랑해 주세요.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제 아이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가 좋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제 선택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돈이나 권력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제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 4월 8일 아들 윤지호 올림. 재현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해. 내 부탁을 10년이나 늦게 들어줘서. 민정도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USB도 봐요.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재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재현이 파일을 열자 화면에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젊은 얼굴, 환한 미소. 10년 전의 지우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영상 속 지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아이들을 아버지께 소개하고 싶어서예요. 지우가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화면에 3명의 아기가 나타났습니다. 돌이 갓 지난 아기들이었습니다. 여기 봐요, 아버지. 이 아이들이 제 아이들이에요. 지우는 아기들을 하나씩 카메라에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이에요. 첫째예요. 동생들을 잘 챙겨요. 하늘이는 카메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람이. 둘째예요. 잘 웃어요. 성격이 밝아요. 하람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막내 하진이. 조용하지만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하진이는 엄지손가락을 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손주들이에요.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죠. 지우는 카메라를 다시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이 아이들이 있어서 제 인생이 완성된 것 같아요. 지우의 얼굴이 진지해졌습니다. 아버지, 만약 제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 대신 지켜주세요. 지우야. 재현은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단지 제 아이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만큼은 사랑해 주세요. 지우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그리고 이렇게 멋진 손주들을 만날 기회를 주셔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재현은 화면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약속할게. 내 아이들. 아빠가 끝까지 지킬게. 그날 저녁 재현은 새 손주를 다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제안이 하나 있다. 무슨 제안이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자. 새 쌍둥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함께요? 그래. 이 집에 너희 방이 3개나 있어. 각자 방을 쓸 수 있어. 재현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10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구나. 늦었지만. 하늘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 컸어요. 23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너희는 할아버지 손주들이고 이 집은 너희 집이기도 해. 재현은 손주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할아버지한테 기회를 줘. 좋은 할아버지가 될 기회를. 하람과 하진이 누나를 보았습니다. 하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할아버지. 저희 여기서 살게요. 재현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냐? 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요. 하람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현은 새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민정도 옆에서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구나. 다음 날부터 새 쌍둥이는 저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늘은 2층 동쪽 방을, 하람은 2층 서쪽 방을, 하진은 3층 방을 각각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넓다. 하람이 자기 방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시설에서 쓰던 방보다 5배는 큰 것 같아. 그러게. 하진도 놀라워했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누나, 이게 꿈은 아니지? 하람이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아.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긴 식탁에 재현, 민정, 하늘, 하람, 하진이 둘러 앉았습니다. 어서 먹어라.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민정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쌍둥이는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다. 하람이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요리 잘하세요. 그래? 다행이다. 너희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는데. 민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현은 손주들이 밥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봤니? 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랐어. 할아버지가 이제부터 잘 돌볼게. 식사 후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하늘아. 재현이 불렀습니다. 네, 할아버지. 대학교 4학년이라고 했지? 네, 내년에 졸업이에요. 졸업하면 뭐 하고 싶으냐? 하늘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꿈이구나. 할아버지가 지원해 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아니다.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손주야. 할아버지가 도와주는 게 당연해. 그리고 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그걸 원했을 거야. 자기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 하늘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하람이는? 저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지금 식당에서 일하면서 요리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 그럼 좋은 요리 학원에 보내줄게. 그리고 나중에 식당도 차려주마. 정말이요? 하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하진이는 어떠냐?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게 많아서. 재현은 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할아버지가 기다려 줄게. 그리고 내가 뭘 선택하든 할아버지가 응원해 줄게.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밤 새 쌍둥이는 하늘의 방에 모였습니다. 믿기지 않아. 하람이 침대에 들어 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할아버지가 생긴 거야. 그러게. 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같아. 응? 10년 동안 우리는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사실은 있었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우리랑 할아버지를. 하람과 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버지. 새 쌍둥이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일찍 일어나 손주들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늘아, 하람아, 하진아. 일어나라. 네?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랑 같이 산책하자. 지금요? 아침 6시인데요. 그래. 아침 공기가 좋을 때 운동해야지. 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국 새 쌍둥이는 할 수 없이 일어나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정원을 함께 걸으며 재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매일 아침 뛰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걷기만 해. 할아버지 아직 젊으세요. 하늘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너희가 있으니까 할아버지도 더 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재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니 민정이 아침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다녀왔어요? 그럼 우리 손주들이 건강해야지. 재현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고 재현은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느 날 재현은 손주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성을 바꾸고 싶으냐? 성요? 하늘이 물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김씨지만 원래는 윤씨여야 하지 않겠니? 너희 아버지 성이. 새 쌍둥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씨로 살아도 될까요? 왜? 어머니 성이거든요. 어머니를 기억하고 싶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너희 어머니도 훌륭한 분이셨을 테니까.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니다. 재현은 손을 저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라. 성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가족인 게 중요하지. 하늘이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몇 주 후 재현은 회사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임원회의에서 재현이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하늘, 하람, 하진이 들어왔습니다. 이 세 사람은 제 손주들입니다. 제 아들 윤지우가 남긴 새 쌍둥이입니다.
임원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련님께 자녀가 있었습니까? 네. 그동안 제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찾았습니다. 재현은 손주들을 임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우리 회사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아이들이 충분히 배우고 준비되면. 재현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 겁니다. 하람이는 요리사를 꿈꾸니 우리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겠죠. 하진이는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지만 천천히 찾아갈 겁니다.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손주들이고 한성그룹의 정식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끝나고 성호가 재현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십니까? 갑자기 손주들을 발표하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지. 재현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네.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10년 전에 그랬다가 아들을 잃었으니까. 회장님, 이번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할 거야. 내 손주들을 지키는 것. 그게 내가 할 일이네. 그날 저녁 재현은 손주들과 함께 지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네 사람은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지우야. 재현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내 아이들을 데려왔다. 이제 할아버지가 잘 돌볼게. 하늘이 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아요. 행복해요. 하람도 꽃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하진도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재현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야. 아빠가 미안했어. 내 선택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옳았는지.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였어. 돈도 권력도 명예도 아니고. 사랑. 내가 민주 씨를 사랑한 것도 아이들을 사랑한 것도 모두 옳았어. 재현은 하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가 이제 너희를 사랑할게. 지우가 못다한 사랑. 아빠가 대신 줄게. 네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지우가 그들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현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족사진 찍으러 가자. 가족사진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너희 셋. 우리 가족사진. 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그리고 재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 사진도 가져가자. 우리 모두 함께. 하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도 함께요.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직 서툴고 때로는 어색했지만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